이거 그냥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왜 나 쫓아왔어? 감시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김영란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이변은 서울에서, 김영란은 무창에서 각자 녹록치 않은 화이팅을 하고 있는 가회장 팀입니다. 이변의 활약으로 가선우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가선영 남매의 갈라치기 작전은 성공한 것 같은데 김영란에게는 또 다른 복병인 엄마 김선영이 내려와서 골치가 아프게 되었는데요. 다음 예고편을 보니 가선영이 보낸 킬러는 무창에서 직접 김영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백혜지의 정체가 또 다른 복병임을 암시하는데요. 백혜지는 가회장의 제3의 인물이라는 것과 김소영을 이용한 김영란의 속임수를 예상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보시죠. 부세미를 제일 의심하던 전동민은 가선우 일당에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 김영란이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인 것을 제대로 느꼈죠. 그래서 부세미의 집 주변에 CCTV가 아닌 밝은 등 여러 개를 설치해 놓는데요. 김영란이 앞으로의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등불이 되고 싶은 마음일까요? 전동민뿐 아니라 무창 주민들과 아이들은 점점 마음을 나누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갑니다. 가족의 품을 몰랐던 김영란에게는 약하지만 진정한 아군들이죠. 그리고 가족, 친구가 필요한 또 한 사람, 백혜지가 있죠. 백혜지는 김소영이 김영란의 집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음 화에서도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젯밤에 왜 나 쫓아왔어? 감시하는 거야? 김영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데요. 김영란에게는 원하는 건 친구하자는 것이라면서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혜지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이력서를 내는 장면이 나왔죠? 그건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원장이 일축한 것처럼 거짓말이 뻔하다는 얘기였죠. 백혜지는 김영란보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친구임은 분명합니다. 백혜지의 나이는 가회장의 딸 예림이와 같은 나이인데 어릴 적 같이 커온 고아원 친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살림살이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임이 분명한데요. 가회장이 볼 때 딸 같은 백혜지에게 특별한 애정이나 보살핌을 주진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경호원 김영란을 뽑았을 때 영란이를 보며 딸을 떠올렸잖아요. 그것처럼 백혜지에게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회장의 3개월 작전을 살펴보면 역할을 맡은 이변과 김영란은 각자 자기의 몫을 할 뿐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 작전인데요. 특히 가회장이 죽은 척하는 것은 이변은 알지만 김영란은 모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변도 김영란이 역할을 잘하길 바라는 것 외에 필요 이상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지 않는데요. 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백혜지와도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즉 가회장은 백혜지에게 김영란이 3개월 동안 살아있도록 도와주고 보고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의 보상을 약조한 것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죠. 백혜지가 이변이 집에 없는 사이에 비밀의 방을 찾아서 김영란의 위치와 신부를 알게 되었고 무창으로 갔을 때 이변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잡고 소리 지르며 놀랐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그 이후 회장님이 숨어있는 장소도 백혜지가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백혜지는 눈치백단과 잔머리가 빠른 친구죠. 이변이 아침 토스트를 많이 가져갈 때도 외부에서 들어올 때마다 먹을 걸 사들고 오는 것을 볼 때도 눈치챘을 수 있죠. 그래서 숨어있는 가회장을 만났을 때 둘만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회장은 이변에게도 굳이 제3의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란이 곁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가며 보고를 하라고 역할을 준 것 같습니다. 이변도 김영란도 모르게 말입니다. 김영란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이변은 서울에 있는데 김영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계속 작전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김영란이니까요. 그 역할이 백혜지에게는 찰떡인 일이죠. 호기심도 많은 데다가 영란이와 친구로 지낼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김영란이 백혜지가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그래도 시치미에 능숙한 백혜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게 계약의 조건일 테니 말이죠.
한편 가선영이 동생을 내치려는 계획을 밝히자 가선호는 누나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누나가 저지른 짓을 밝히겠다고 하죠. 이 남매가 잔인한 사이코패스가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엄마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나왔는데요. 엄마가 아빠를 정신병동에 가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표정 하나 없던 가선영이었죠.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엄마가 직접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 야망을 그대로 가선영이 이어받았습니다. 선우야, 너 지금 어디야? 누나 그날 기억 안 나? 나 이거 그냥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가선우가 이돈에게 정말 가선영이 저지른 일을 폭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이 풀리려나 하는 이돈이 갑자기 괴한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마도 가선영이 가선우가 밀고를 한 것 때문에 이돈을 처리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사실 그동안 가남매에게 변호사로서 말로만 공격을 주고받는 게 조마조마하던 차였는데요. 가선영과 가선우는 법과 말이 아니고 불법과 폭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인간들인데 말이죠. 이변이 잡혀가는 것도 계산된 일이었을까요? 또 한 명의 복병은 김영란의 생모 김소영이죠. 가선영에게 협박을 당하고 무창으로 온 김소영은 딸을 죽이겠다고는 하지 않죠. 다만 어느 쪽이 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기본, 돈만 된다면 딸을 죽일 수도 딸의 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죠. 돈 때문에 평생 딸을 괴롭힌 엄마가 마지막까지 모성애를 바탕으로 선택할 리는 없죠.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아는 김영란입니다. 김영란은 엄마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전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김소영을 포섭하려고 하겠죠. 돈으로 말입니다. 캐리어의 돈이 아니라 더 큰 돈을 줬다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선영에게 거짓 정보를 보내거나 킬러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만약에 김현명이 아니라 그 여자가 죽으면 그리고 김영란이 무창으로 내려온 킬러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로잡히지만 전동민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겠죠. 백혜진은 가 회장에게, 김소영은 가선영에게 소식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김영란과 같은 편이 되는 결과일 겁니다. 김영란은 가족 없이 살았지만 영란이가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동민이도 주원이도 백혜지도 무창 사람들 말이죠. 떠나기 전에 꼭 나에게 말하고 가라. 이 말은 헤어질 때 말 못하고 급히 떠나왔기에 다시 돌아온다는 결말 부분을 알리는 복선같이 들리는데요. 무창에서 주원이의 엄마가 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화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싸움 잘하는 김영란과 전동민 기대하고요. 백혜지와 김소영이 영란이 편 되는 것도 기대합니다. 본방 시청하시고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